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2020년 말까지 제도를 한 번 더 완화하고 추가 확대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확대되고 언제까지 시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설명드리기에 앞서 생계가 어려워 이 제도를 보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러 가셨는데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니 일부 직원들의 불친절한 말투와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답변을 들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아마 이번 지원 확대에서도 주민센터에서는 이번에 다시 바뀐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나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냐, 그런 제도가 없다, 무조건 안 된다는 등의 답변을 들으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물론 모든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애당초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말 그대로 지원받기가 매우 까다롭고 힘들었던 건 사실인데요. 이후에 개선되고 완화된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기존의 제도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영상들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하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셨다면 주민센터 방문 시 다시 한번 바뀐 제도에 대해서 아는지 문의해 보시고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신지 확인한 후에 설명을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보다 보건복지부에서 더 빨리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129번으로 먼저 문의해 보시고 상담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제도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7월 3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하반기 재유행 및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 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 종료 후 지원 대상의 증가에 대비하여 확대된 것인데요.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은 위기사유 발생,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저소득층에 대해서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는데 1인 가구는 131만 7,896원, 2인 가구는 224만 3,985원, 3인 가구는 290만 2,993원, 4인 가구는 356만 1,881원, 5인 가구는 422만 828원, 6인 가구는 487만 9,776원, 7인 가구는 554만 2286원입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인 증가시마다 66만 2510원씩 증가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산 기준은 재산 심사 시 실거주 재산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의 준용 수준을 기초연금제도의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재산은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인데요. 다만 실거주재산을 고려하여 재산 차감 기준을 추가 공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별 차감액이 상반기의 경우 3,5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차감하였는데 이후부터는 6,900만원에서 1억 6,200만원으로 증가하여 차감하게 됩니다. 예시로 서울특별시의 홍길동시는 공시가 3억 1,600만원의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이 3억 3천만원이 있어 상반기 재산 차감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재산액이 2억 8,100만원으로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가 차감 기준을 적용하면 재산이 1억 6,800만원으로 변경되는데 그로 인해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역별 재산 차감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적용되는 차감액은 대도시 1억 6,200만원, 중소도시 8,200만원, 농어촌 6,900만원으로 바뀐 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상향되었습니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기준 500만원 이하인데요.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 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원안에서는 65%였던 것을
1차로 100%로 상향하였었는데 2차로 한 번 더 2배가량 증가되어 150%로 추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구별 추가 공제금액이 61만원에서 258만원이었는데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149만원에서 628만원으로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예시로 설명드리면 전라북도의 홍길동시는 기초연금 수급액을 아껴 쓰고 저축한 700만원이 있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하반기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 추가 확대에 따라 총 263만원을 공제받아 금융재산이 437만원으로 변경되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 유지의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금융재산에서 차감 가능한데요. 예시로 결혼, 장례비용, 생업 유지를 위한 자동차 구입비, 푸드트럭, 배달용 자동차, 여행객 운송 차량 등과 압류된 통장 잔액 등입니다. 위기사유의 경우에는 표를 띄워놓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실직, 휴폐업, 중환질병부상 등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2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띄워놓은 화면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요. 기타 급여로 복지시설 이용,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지원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기준으로 45만 4,900원을 지원하고요. 2인 가구는 77만 4,700원, 3인 가구는 102,400원, 4인 가구는 123만원, 5인 가구는 145만 7,500원, 6인 가구는 168만 5천원을 지원하고요.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 1인 증가시마다 21만 6,500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의료 지원도 확대되었는데요. 의료비 지원 한도액은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에는 동일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제한 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주거지원 한도액의 경우에도 1인 2인의 경우 대도시 38만 7,200원, 중소도시 29만 300원, 농어촌 18만 3,400원이 지원되고요. 3, 4인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64만 3,200원, 중소도시 42만 2,900원, 농어촌 24만 3,200원이 지원됩니다. 5인 6인의 경우에는 대도시는 84만 8,600원이 지원되고요. 중소도시는 55만 7,400원, 농어촌은 32만 300원이 지원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도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이용지원 한도액은 1인이 입소할 경우에는 54만 5,900원, 2인이 입원할 경우에는 91만 4,200원이 지원하고요. 3인의 경우에는 118만 2,900원, 4인은 145만 500원, 5인은 171만 9,200원, 6인은 198만 7,700원이 지원되고요.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시마다 27만 8천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교육지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21만 1,600원이 지원되고요. 중학생은 35만 2,700원, 고등학생은 43만 2,2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이 지원됩니다. 그 밖의 지원 금액은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이 있는데요. 지원 금액은 연료비 9만 8천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자영업 매출 비교 기준 시점을 2020년 1월 외에 전년도 동월도 추가하고 무급휴직 지원 세부 요건 중 지원 요청일을 무급휴직일로 변경하는 등 지원 대상 보호를 위해 세부 요건을 개선하였고요.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 구청, 읍면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의 경우에는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추가 완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전에 금융재산 등 아쉽게 혜택을 보지 못하시거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셨던 분들은 이번에 추가로 신청하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